나는 2년차 가드너다. 성공한 장미와 실패한 장미, 장미 집사들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5월은 누가 뭐래도 장미의 계절이다. 장미는 병도 많고 손도 많이 가, 약도 쳐야 하고 줄기도 때마다 잘라줘야 하고 자연주의 정원에는 어울리지 않지. 이런저런 이유로 장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 예쁜 아이들은 못 참지. 우리 집 마당을 가득 채운 장미꽃을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마주하고 있으면 장미 부정론자들의 잔소리, 장미 집사로서의 온갖 수발, 이런 것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다. 먼저 가든 에버스케이프. 5월 초에 가장 먼저 우리 집 마당에서 개화한 첫 번째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는 5월 중순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꽃봉이 가득. 꽃이 멈추지 않는 가든 에버스케이프는 이렇게 계속 꽃봉을 올리며 겨울 직전까지 개화하니 장미 초심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추하는 발랄하지만 강한 장미다. 다음 두 번째 개화는 퍼퓸 에버스케이프. 2022년 국제장미대회에서 금상을 비롯해 사관왕을 수상한 이 장미의 진짜 매력은 꽃이 활짝 피고 2-3일이 지난 후의 모습이다. 퍼퓸의 첫 모습은 쨍한 핑크빛, 큰 얼굴, 화려하지만 점잖은 우아함. 그러다 꽃이 익으면 장미가 아닌 모란이 된다. 장미를 키웠더니 모란도 같이 보는 행운. 여기에 정원을 채우는 상콤한 과일 샴푸의 향까지. 꽃도 큰데 피고 나서 오래가, 그리고 병도 없고 가지도 단단해. 이런 장미를 원추하시면 적극 추천해드리는 장미. 세 번째로 개화한 아이는 헤르조킨 크리스티아나. 하얀 장미계의 거의 국민 장미급인 헤르조키니는 순백의 하양에 딸기 우유를 한 스푼 섞은 듯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림 화이트. 꽃이 피기 전 이건 장미인가 달걀인가 동글동글 안아주고픈 오동통함과 90여 장에 이르는 꽃잎이 한 장 한 장 겹쳐서 만들어내는 신비하고 사랑스러운 꽃 모양과 달콤 상쾌한 과일 향까지. 어머 이 아이, 우리 집에 꼭 품어야 한다고. 독일 장미의 자총령 우베코라면 노발리스와 헤르초킨, 다음은 자총령 보라장미의 대명사 노발리스가 개화했다. 날이 서 있는 듯한 고고한 꽃 모양, 보라보라의 다크한 컬러. 하지만 사실 난 튼튼하고 쑥쑥 크고 꽃도 많이 피는 스윗한 아이. 이런 친데레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미가 바로 노발리스다. 이렇게 5월을 장미의 계절로 만들어준 성공적인 장미들이 있다면 실패한 장미들도 있다. 먼저 퀸 오브 하트. 알 수 없는 이유로 윗부분에 굵고 튼튼했던 가지들이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모두 말라버린 퀸 오브 하트는 밑동만 살아남고 초기화. 겨우 몇 송이의 꽃만 개화했다. 그동안 키워본 경험으론 이 녀석 은근 약골인데다 장점이라곤 독특한 살몬 색감 하나뿐. 추천하고 싶지 않은 장미다. 다음 실패작은 덩굴장미 보니. 올해 봄이 시작되자마자 쭉쭉 뻗어나가는 보니를 바라보며 입벽 가득 주렁주렁 꽃이 채워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현실은 달랑 몇 송이. 망했어요. 초록의 잎과 진딧물만 가득한 너무 잘 자라기만 한 보니. 그래, 초봄에 진행했던 줄기의 유인이 문제였던 것. 내년 봄에는 욕심내지 말고 줄기를 좀 짧게 하더라도 튼실한 가지 몇 개만 45도 노노, 최대한 수평에 가깝도록 유도해보는 걸로. 이렇게 또 1년을 기다리는, 이렇게 또 장미를 배워가는 2년차의 가드닝이다. 우리 집 마지막 장미 벨렌슈필이 남았다. 이 녀석은 항상 다른 장미들이 다 진 후 혼자 6월에 개화하는 녀석이다. 2022년 1년차 달랑 3송이, 2023년 2년차 7송이. 그렇게 2년 동안 몸집만 키우더니 2024년 3년차 이제야 장미다운 모습.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키우시면 벨렌슈피리는 보상해줍니다. 이 아이의 자세한 소식은 다음 일기에서. 5월은 장미의 계절이지만 사실 다른 조화들도 하루가 다르게 피어나고 있어 5월은 그냥 꽃의 대잔치 시즌. 수꾼 세이지가 만개했다. 장미 밑에서 장미의 동반자 식물로 아주 적절한 이 녀석은 곱게 뻗은 꽃대의 튼튼함, 의외의 볼륨감, 톤 다운된 색감 등이 매력적이다. 분홍과 파랑 두 컬러 모두 괜찮지만
역시나 파랑이 조금 더 매력적. 장미 앞이 수큰 세이지라면 장미 뒤쪽은 리나리아 버프리어 캐논 웬트. 지난 겨울 우리 집 월동 일대장이었던 이 아이는 장미의 비료를 함께 먹으며 폭풍 성장. 꼬리풀 같은 모양의 딸기 우유 빛깔 꽃대를 시원시원하게 올리며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정원이 넓다면 군락으로 만들고 싶은 사랑스럽고 기품 있는 곳. 토종붓꽃은 자리를 꽤 넓게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꽃이 막 몇십 송이 이렇게 피는 건 아니라 만안의 코딱지 마당에서는 조금 무리다. 또 계약기간도 짧은 계륵 같은 존재라 정리를 좀 해줄 계획. 2년 만에 마당에서 제대로 자리 잡은 아스트란티아는 꽃채수, 꽃대의 튼튼함 등이 작년 1년차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 햇빛을 머금었다가 다시 내뿜는 이 녀석을 보고 있으면 그래, 이런 게 바로 진짜 보석이지. 우리 집 마당에 금은보화가 가득이네. 이런 느낌. 마당에 이런 쨍한 노란색의 꽃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서 드린 코리옵시스 얼리 선라이즈. 조금 튀긴 하지만 분홍, 파랑, 흰색의 꽃들 사이에서 존재감 독차지. 적당한 키와 적당한 폭, 튼튼한 꽃대와 긴 개화기간, 그리고 의외로 프릴프릴한 꽃 모양으로 만화의 픽 당첨. 토플도 사랑이다. 단 너무 번지는 것만 빼고. 화려하고 커다란 꽃들 사이에서 채도 낮은 색감으로 다글다글 잔잔하게 깔리며 정원의 배경이 되어주는 꽃. 토플이 있어야 뭔가 자연스러운 정원 같아서 이 아이는 꼭 함께하고 싶지만 우리 집 아주 작은 마당에선 다른 꽃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가 꼭 필요하니 이 점 주의요만. 5월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면서 또 2년차의 마당이 되면서 정원이 포화 상태가 되었다. 작년에는 햇빛을 받았던 아이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충분한 자리가 있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 중 올해 5월이 되면서 다른 꽃들 밑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몇몇 아이들의 자리를 옮겨주었다. 마당이 정말 꽉꽉 찬 상태라 꾸역꾸역 새롭게 옮긴 자리에서 어쩌면 또 이사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햇빛 받고 덩치를 좀 키우기. 이 와중에 새로운 꽃을 꽃길이라는 곳에서 또 들였다. 흠짝 한번. 사실 핑계는 있었는데 차이브를 정리하면 그 자리가 비게 되니 그곳에 새로운 아이들을 심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차이브의 꽃이 다 지며 차이브의 잎이 다 시들며 이렇게 미적미적 새로 데리고 온 모종들이 포트 안에서 대기하다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안되겠다. 차이브 정리는 뒤로 한 채 자리를 만들어 장백페랭이 홍이, 아르메니아, 루드베키아 토토골드 등 새로운 아이들을 마당에 심었다. 몰라, 일단 심고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 지난번 파종했던 백일홍과 메리골드가 포트 안에서 꽃봉을 달기 시작했다. 어서 빨리 땅으로 보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워워 심을 자리가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봐. 답답한 마음에 파종이들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 괜히 마당만 어슬렁어슬렁. 가드너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5월이다. 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기 위해 작년의 5월이 끝난 후부터 올해 4월까지 거의 1년을 준비하고 가꾸고 기다리고 그 정성이, 그 노력이, 그 애정이 기쁨과 보답으로 최고의 선물처럼 찾아오는 요즘. 하지만 우리에겐 선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개봉박두 엔델리스 썸머 수국, 개봉박두 잉글리시 라멘, 개봉박두 아스틸베와 여름꽃들. 그럼 만화의 가드닝 일기 오늘은 이만. 일기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빌어 듬뿍. 다음 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녕.